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 라는 책 가져왔는데요. 제목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나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쉽다고? 뭔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제목이죠. 이 책을 쓰신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40여 년을 보유한 최고의 재테크 카페 행복 재테크를 운영하시면서 현재 행크TV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요. 지혜로란 출판사 운영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로 좋은 어떤 부동산 투자 책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감수하고 또 출판사도 운영하시면서 그 부동산 경매 기술, 공매 기술, 실전 경매, 셀프 소송의 기술 등등 내는 모든 책들이 족족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제가 존경하는 송 사무장님이 이번에 이런 책을 쓰셨는데 정말 계약 때문에 사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도 혹은 내가 세입자 역할을 하실 분들도 이걸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집을 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전한 집 고르는 법, 부동산 중개사와 협상하는 법, 계약서 작성하는 법,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법까지 단계별로 필수 지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세 사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거 피하는 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등등 한번 알아두면 평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전세 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세 사기라는 게 최근에 생긴 사기 수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3-24년도에 발생했던 큰 사건으로 이슈가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뿐이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해온 사회적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사기를 자꾸 당하게 되는가? 계약이 왜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부동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양심적이면 좋겠지만 그냥 중개를 성사해서 계약이 돼야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때로는 좋지 않은 부동산을 또 괜찮다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인중개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매수자한테는 이 집값이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요. 매도자한테는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맞을까요? 같은 집을 두고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개사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집을 구할 때 무조건 싼 매물만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살고 싶어하는 집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기간 도중에 집을 빼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2년을 못 채웠는데 이사를 나가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도 바로 세입자를 구해야만 내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집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신축, 교통이 편리한 곳, 학군이 좋은 곳, 직주 근접, 직장이 가까운 곳, 그 다음에 혐오시설이 없는 곳, 이런 곳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근 전세 사기 사례들을 보면요. 전세 시세와 부동산 매매 시세가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보다 높은 어이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위험한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자라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상을 하래요. 무조건. 최악의 경우를 해보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언제든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사업이 안 된다거나 직장을 잃는다거나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출해서 보증금을 합해서 매매가의 70% 이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대출 보증금을 합해서 이제 70% 이하가 돼야만 하겠죠. 자, 이렇게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가 비슷한 경우도 있대요. 지방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고 아파트가 아니라 뭐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원룸 같은 것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은데요. 이럴 때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매달 비용을 지불하는 월세가 더해지는 반전세 형태로 계약을 하면 나의 보증금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전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기를 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보증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만 보는 게 아니라 관리비를 확인하라라고 해요. 월세가 50만 원이라서 싸다 하면서 무턱대고 계약을 했지만 관리비가 월 30만 원인 경우도 있대요. 그럼 매달 80을 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월세가 낮아도 관리비가 높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JM님이라는 유튜버가 계신데 그분이 강남에 투룸 오피스텔을 구하셨어요. 근데 관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무슨 40평대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봤더니 이 집에는 세입자가 계속 자주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기를 안 채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과도한 관리비가 있었다고 자기 못 살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는 정말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집을 보러 갈 때 기록을 하면서 매물을 보라고 합니다. 집을 하나를 봤을 때는요, 분명히 누수나 주차장이나 뭐 벌레 같은 것들이 점검한 것들이 다 기억에 난다고 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떤 집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한참 지난 뒤에 봐도 충분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라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누수가 좀 있는 것 같다거나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서요. 수압을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책 보면 이게 뒤쪽에 저는 이제 안 뜯었어요. 혹시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집 보러 가기 10분 전에 빠르게 보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또 들고 다니면서 메모하기 좀 그러니까 핸드폰 카톡이나 이런 데 좀 적어놨다가 옮겨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록을 안 하면 다 잊어버린다. 이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잘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 등본 발급을 여러분 거래하실 때 무조건 하시죠. 이때는 발급 시간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를 확인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정말 많았대요. 부동산 관련 사항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게 발급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제부 맨 아래에 보면은 발급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자, 이렇게 임대인이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거나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간과 차이가 많이 나게 출력한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계약을 할 때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막 발급한 거 보여주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럼 집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잔금을 칠 때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을 받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서 특약사항이라는 또 파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특약에 뭐 쓰면 좋아요? 근데 특약은 사실은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입주할 때 주거 상태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면 싱크대, 도배, 장판, 조명 등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수리를 해주기로 한다. 이런 시공기한 계약서를 명시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죠.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를 수리를 해주시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특이하게 적는 거죠. 그리고 잔금 지급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그러니까 대출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해 전세 사기가 발생할 상황을 아예 차단할 수 있다. 집주인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 하자 보수 책임.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이 수리를 잘 해주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수리를 잘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해서도 특이하게 이렇게 적으면 좋대요. 냉난방기, 보일러, 변기 등 건물의 설비 부분이 고장 시 임대인은 즉시 수리해 주기로 하고, 만약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입금을 해주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을 딱 보니까 요런 부분이 조금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이 들면은 그런 부분을 또 특이하게 미리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떨까요?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별표할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임대인은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대리할 수 있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입금되는 통장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는 법이다.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네, 제가 지금 책을 다 못 읽었거든요. 절반만 리뷰를 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계약 지식은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기술이고요. 사기를 당하지 않아서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